나는 부정선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부정선거란 투표수를 조작하는 선거다. 한국의 선거를 크게 5과정으로 나누면 선거 전, 사전투표, 당일투표, 개표, 보관이 있다. 5과정에는 각각 투표수를 조작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 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틀어막아 놓았다. 그래서 한국은 부정선거를 하기가 아주 어렵다. 한국에서 부정선거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다 보니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다. 언제 어떻게 부정선거를 저질렀는지 실행 가능한 시나리오를 말하는 사람이 없다.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은 각종 이상한 현상을 증거로 제기한다. 빳빳한 투표용지, 붙어있는 투표용지, 배춧잎 투표용지. 이런 현상들은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사람들이 선거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상해 보이는 것뿐이다. 선관위는 이런 의혹들을 조사하여 해명 동영상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동영상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납득시키기에는 좀 부족했다. 또 일부 동영상은 해명이 잘못되어서 형상기억종이라는 조롱을 받기도 했다. 선관위의 해명 동영상을 보완할 수 있는 동영상들도 여럿 있다. 그 중에서 정규제TV 시즌3 채널에 가면 부정선거론과의 투쟁이라는 재생 목록이 있다. 그렇지만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부정선거 의혹을 없애려면 제일 먼저 선거와 투표 과정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선거와 투표 과정을 알지 못하면 이상한 현상으로 보여서 부정선거라고 계속 믿게 된다. 또 공직선거법의 몇몇 조항을 알아야 한다. 선거 개표 결과 데이터를 일일이 확인해 봐야 한다. 다른 나라의 선거 개표 결과 데이터도 찾아서 확인해 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험을 통해서 검증해야 한다. 지금부터 선거와 투표 과정을 하나씩 설명해 나가면서 몇 가지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하겠다. 나는 선관위 직원도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설명에 실수가 포함될 수 있음을 미리 알린다. 1번. 선거가 다가오면 구청장, 시장, 군수는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의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만 18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모양이다. 선거인명부가 완성되면 구청장, 시장, 군수는 이 선거인명부를 중앙선관위로 보낸다. 종이로 된 실물을 보내는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컴퓨터 데이터 파일을 중앙선관위로 보내는 것 같다. 중앙선관위는 전국의 구청장, 시장, 군수가 보낸 선거인명부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만든다. 2025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거인의 수가 4,439만 명이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중앙선관위가 가짜 선거인을 명부에 추가했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선관위에 서버를 까라고 요구한다. 통합선거인명부에는 개인의 이름과 주소와 생년월일 등이 기록되어 있다. 선관위의 입장에서는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서 이 통합선거인명부를 공개할 수가 없을 것이다. 또 구청장, 시장, 군수가 선거인명부를 만들고 중앙선관위는 단지 선거인명부들을 하나로 통합했으니 양쪽의 선거인명부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선거인 수가 동일하다는 것만으로도 가짜 선거인을 추가하지 않았다는 게 입증될 것이다. 만약 선관위나 해커가 선거인명부에 가짜 선거인을 추가하더라도 투표할 때는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거친다. 따라서 가짜 신분증을 대량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 가짜 신분증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이 신분증을 들고 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면 수백만 표가 필요할 것인데 도대체 몇 명이 가짜 신분증으로 투표할 수 있을까? 2번. 우리는 전국의 시, 군, 구를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나눈다. 선거 때마다 선거구 조정이 일어나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53개의 선거구로 나누었다. 서울 서초구는 인구가 많아서 서초구갑과 서초구을 2개의 선거구로 나누었다. 경상남도 통영시와 고성군은 인구가 적어서 통영시 고성군 1개의 선거구로 묶었다. 다른 예를 들어서 2025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서초구는 1개의 선거구가 되었고 경상남도 통영시는 1개의 선거구가 되었고 고성군도 1개의 선거구가 되었다. 3번. 1개의 선거구 안에는 읍과 면과 동이 있다. 공직선거법 148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읍과 면과 동에는 사전투표소를 1개를 설치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 추가로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수도 있다. 4번. 선거구 안에 있는 읍과 면과 동에서 사전투표를 한다면 그것은 어느 읍, 면, 동에서 투표하더라도 관내 사전투표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서초 1동 주민인데 직장에 일하러 갔다가 서초구의 양재동에서 사전투표를 하면 이것은 관내 사전투표가 된다. 내가 양재동에서 사전투표를 했으니까 양재동의 관내 사전투표 수가 1이 증가한다.
그리고 내가 사전투표를 했다는 것은 통합선거인명부에 기록된다. 관내 사전투표의 이런 특성 때문에 일부 면 동에서는 선거인 수보다 더 많은 관내 사전투표 수가 나오기도 한다. 관내 사전투표함은 그대로 지역선관위 건물로 이송하여 지문인식 장치가 설치된 창고에 보관된다. 이 창고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24시간 계속해서 촬영한다. 5번. 선거구 안에 있는 읍과 면과 동에서 사전투표를 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사전투표를 하면 그것은 관내 사전투표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서초 일동 주민인데 직장에 일하러 갔다가 경기도 과천시에서 사전투표를 하면 이것은 관내 사전투표가 된다. 내가 과천시에서 사전투표를 했으니까 과천시의 관내 사전투표 수가 1이 증가한다. 그리고 내가 사전투표를 했다는 것은 통합선거인명부에 기록된다. 관내 사전투표를 하면 이 투표용지는 선거인의 주소지 지역선관위로 배송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투표용지를 발급할 때 회송용 우편봉투도 같이 발급한다. 우편봉투에는 접착제가 있다. 선거인은 기표소에서 도장을 찍고 투표용지를 우편봉투에 넣어서 접착제 띠를 떼고 단단히 밀봉한다. 기표소를 나와서 이 우편봉투를 관내 사전투표함에 투입한다. 투표 시간이 종료되면 관내 사전투표함을 열어서 우편봉투를 모두 꺼내어 몇 장인지 수를 세고 종이박스에 넣고 봉인한다. 이 종이박스는 우체국으로 이송되고 종이박스를 개봉하여 우편봉투를 꺼내고 분류하여 전국 각지의 지역선관위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된다. 거리가 멀면 아무래도 늦게 도착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밤늦게 도착할 수도 있다. 우편봉투가 배송될 때마다 선관위 직원 2명과 정당 참관인 2명이 같이 창구로 들어가서 관내 사전투표함에 봉인을 떼고 우편봉투를 투입한다. 투입이 끝나면 봉인을 다시 붙이고 이렇게 개표소로 이동할 때까지 보관하게 된다. 6번.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사전투표에는 종이로 된 선거인명부가 없어서 의심스럽다고 말한다. 그런데 사전투표의 특성을 생각하면 종이로 된 선거인명부가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서초구에는 34만 5,855명의 선거인이 있다. 이 명부를 종이로 출력해서 10여 개의 사전투표소에 배치한다고 생각해보라. 한 페이지에 20명의 명부가 들어있다면 17,293페이지의 선거인명부가 될 것이다. 관내 사전투표를 할 때 이 명부를 뒤적여서 선거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 하물며 관내 사전투표를 위해서 다른 선거구에 사는 4,434만 명의 선거인 명부는 또 어떻게 출력하여 비치할 것인가? 억지로 출력하여 비치한다고 치자.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이 종이로 된 선거인 명부를 각 지역선관위에 배송하고 하나로 합쳐야 할 텐데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전투표에서는 종이로 된 선거인 명부가 없는 것이다. 7번. 사전투표를 하러 가면 투표 사무원이 선거인의 신분증을 받아서 얼굴과 신분증의 사진을 대조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는 대신에 지문인식기에 손가락을 넣어서 찍는다. 이 지문인식기는 우리가 주민등록을 할 때 찍은 지문과 대조하는 기능은 없다. 그냥 손가락에 지문을 찍어서 저장하는 기능만 갖고 있다. 우리가 도장이 없거나 사인을 할 수 없을 때 손도장을 찍는 것과 동일하다. 8번. 당일 투표를 하러 가면 우리는 종이로 출력된 선거인명부를 보게 된다. 여러분이 그 선거인명부를 자세히 관찰하면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사전투표를 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바로 이 표시 때문에 중복투표는 불가능하다. 9번. 사전투표가 끝나면 선관위는 관내 사전투표수와 관외 사전투표수를 공개한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누군가가 관내 사전투표함과 관외 사전투표함에 가짜 투표용지를 대량으로 투입했을 거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첫째로 봉인지가 뜯어져야 하고 둘째로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수와 투표용지의 수가 맞지 않게 된다. 봉인이 뜯어진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서초구에서 사전투표를 10만 명이 했는데 사전투표함에서 11만 표가 나오면 부정선거임이 바로 들통난다. 그런데 이때까지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또 예를 들어서 서초 일동의 관내 사전투표수와 관내 사전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용지의 수가 일치하므로 가짜 투표지의 대량 투입은 거짓말이 증명된다. 10번.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투표용지를 바꿔치기 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이것도 불가능하다. 투표용지를 바꿔치려면 투표함의 봉인을 뜯어야 한다. 그런데 봉인이 뜯어진 흔적이 없다. 또 어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투표함을 통째로 바꿔치기 했을 거라고 추측한다. 이것도 불가능하다. 한 투표함에 투표용지가 몇 장이 들어있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일일이 투표용지의 개수를 세어서 바꿔치려고 하다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또 사전투표용지에는 QR코드나 바코드가 인쇄되어 있어서
나중에 검사하면 중복된 투표용지 번호가 나오게 된다. 이 QR코드나 바코드의 번호를 조사하면 중복되지 않아야 하고 동시에 관내사전투표수와 일치해야 한다. 11번. 당일 투표의 경우는 전 과정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투표수를 조작할 시간적인 틈이 전혀 없이 투표함이 바로 개표소로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당일 투표는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12번. 개표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보자. 사전투표함들이 먼저 개표소에 도착할 것이다. 뒤이어 당일 투표함들이 개표소에 도착할 것이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당일 투표함을 먼저 개표했고 2025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전투표함을 먼저 개표했다. 개표 사무원들이 투표함을 하나씩 따로따로 개봉하여 모든 투표용지들을 하나로 정리한다. 투표지 분류기에 넣어서 분류를 할 것이므로 투표용지의 위아래 앞뒤가 정확히 맞도록 가지런히 정리해야 한다. 어느 정도 모이면 이 투표용지들을 투표지 분류기에 넣어서 각 후보별로 모으게 된다. 100장이 되면 이것을 고무밴드로 묶어서 개수기로 가져간다. 은행에서 사용하는 지폐 개수기처럼 생긴 투표지 개수기가 있다. 개표 사무원은 개수되는 동안에 잘못 분류된 투표용지가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 이것을 수검표라고 부른다. 2025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렇게 수검표가 끝난 투표용지를 다시 개표 사무원이 한 장씩 다시 세면서 잘 분류되었는지 확인한다. 이것을 수개표라고 부른다. 수개표가 완료되면 심사집계부로 이동해서 다시 개수기로 확인한다. 확인이 끝나면 개표 상황표에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표 수 등을 기록한다. 여러 사람이 확인을 반복하고 각자 도장을 찍는다. 개표 상황표를 다시 확인하여 상황표의 수가 정확한지 확인한다. 판정이 애매한 표들은 선관위 위원들이 다시 판정한다. 최종으로 결정된 개표 상황표를 중앙선관위에 전송한다. 여기에 사용되는 컴퓨터는 폐쇄망으로 연결된다. 중앙선관위가 하는 일은 이렇게 보고된 수를 언론사 등으로 보내는 것뿐이다. 모든 개표가 완료되면 각 지역선관위원장은 당선인을 확정하여 발표한다. 만약 중앙선관위가 지역선관위가 보고한 득표수와 다른 수를 발표하게 되면 각 정당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13번. 관내 사전투표용지를 개표할 때는 먼저 우편봉투를 절단해서 투표용지를 꺼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잘 관찰하면 먼저 우편봉투들을 모아서 책상에 탁탁 내려친다. 그러면 우편봉투 안에 들어있는 투표용지가 아래로 쏠리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개봉기에 넣어서 우편봉투의 상단 부분을 자르게 되는데 끝까지 완전히 자르는 게 아니고 투표용지를 꺼낼 수 있을 정도의 길이만 자른다. 투표용지가 완전히 아래로 쏠리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그러면 투표용지의 어느 부분이 개봉기의 칼날에 잘려서 마치 수염처럼 달랑거리게 된다. 일부 투표용지는 접착제가 묻기도 한다. 첫째 경우는 접착제 위에 띠를 먼저 떼고 투표용지를 우편봉투에 넣는 경우에 생기는 것 같다. 둘째 경우는 어떤 선거구에는 후보자 수가 많아서 투표용지도 길어지게 되는데 2025년 대선이 바로 그런 경우였다. 투표용지에 접착제가 묻어서 우편봉투에서 꺼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투표지 분류기에 넣을 때도 투표용지들이 붙어서 곤란을 겪었다. 14번. 우리는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투표용지를 접어서 투표함에 넣는다. 그러면 투표용지에 접힌 흔적이 남게 된다. 그런데 빳빳한 신권 다발 같은 투표용지가 많이 나왔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이것이 부정선거의 강력한 증거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추측이다. 저 빳빳한 투표용지는 누군가가 넣은 가짜 투표용지가 아니라 단지 관내사전투표용지다. 관내사전투표의 경우는 기표한 후에 바로 우편봉투에 넣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굳이 접지 않아도 된다. 후보자가 많이 출마한 선거구일 때만 접어서 넣으면 된다. 그러다 보니 접힌 흔적이 전혀 없는 투표용지가 되는 것이다. 빳빳한 투표용지 다발이 너무 많다는 의혹도 있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관내사전투표수가 가장 적은 선거구는 울산광역시 동구의 5,050표였다. 100장 단위로 묶는다면 50묶음이 빳빳한 투표용지였다는 이야기다. 매우 간단하게 의혹이 해소된다. 여러분이 관내사전투표수를 확인해보면 의외로 이 수가 매우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관내사전투표용지인가 관내사전투표용지인가를 확인하려면 방법이 적어도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방법은 이렇다. 사전투표용지에는 상단 우측에 해당 선관위의 빨간 사각형 도장이 찍혀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서초동에서 살면서 과천시에서 관내사전투표를 한다면 서초구선관위원회인이라고 찍힐 것이다. 또 하단 좌측에는 투표관리관의 빨간 도장이 찍히게 되는데 과천시 문원동 아무개라는 식으로 찍힐 것이다. 둘째 방법은 QR코드나 바코드를 읽어서 그 정보를 비교하면 된다. QR코드는 숫자로 되어 있는데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선관위명, 일련번호가 들어있다. 관할선 관위명과 하단자 측의 빨간 도장의 읍면동을 비교하면 이것이 관외사전투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15번. 빳빳한 투표용지의 대부분은 관외사전투표용지라고 해명할 수 있지만 의혹이 여전히 남는 투표용지들도 있다. 나는 두 가지를 알고 있는데 첫째는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접힌 흔적이 없는 사진이 있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길어서 반드시 접어서 넣을 수밖에 없다. 나는 조명이나 카메라 촬영 각도 때문에 접힌 흔적이 안 보이는 게 아닌가 추측할 뿐이고 실물이 없으므로 직접 확인이 불가능하다. 둘째는 박주연 변호사가 공개한 빳빳한 투표용지 사진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사진은 관내사전투표라고 적힌 서류 봉투에 빳빳한 투표용지가 들어있었다. 이것도 개표 사무원이 봉투를 잘못 골라서 투표용지를 넣었을 것으로 추측만 할 뿐이고 실물이 없어서 확인할 수가 없다. 16번. 공직선거법 186조에는 선거가 끝난 뒤에 선거에 관련된 모든 문서, 자료를 지역선관위가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투표용지나 개표 상황표 같은 문서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역선관위는 이 문서, 자료들을 따로따로 봉투에 넣어서 봉인하여 보관한다. 특히 투표용지는 반드시 종류별로 따로 보관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 자료들은 선거 무효 소송으로 인한 재검표를 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라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지역선관위가 보관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선관위 공무원이 마음대로 봉인을 뜯을 권한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 청문회나 헌법재판소 재판에서 선관위 사무총장은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하였던 것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선관위가 증거를 일부러 감추고 숨기려고 한다고 해석한다. 하지만 선관위는 감추고 숨겨서 얻을 이익이 전혀 없다. 17번. 선거 무효 소송은 돈이 많이 든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 126건의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그 중에서 3건만 재검표를 하고 나머지는 소송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무효 소송은 원고가 입증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한다. 123건의 소송이 기각된 것은 재검표를 할 만큼의 입증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나는 생각한다. 선거 무효 소송은 단심제이고 대법관이 판결한다. 그런데 대법관들은 이미 적체되어 있는 재판들이 1인당 5,000건 정도나 된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재검표 일정은 1년도 넘게 기다려서 간신히 이루어졌다. 민경욱 후보가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은 모든 의혹에 대해서 완전하게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채로 판결이 내려진 것 같다. 원고인 민경욱 후보는 매우 불만스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한정되어서 대법관도 모든 것을 다 철저히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검표는 아무나 할 수 있게 바꾸고 여기에서 뭔가 중요한 증거가 나온다면 이걸 근거로 선거 무효 소송을 걸도록 절차를 바꿨으면 좋겠다. 중앙선관위의 재검표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18번.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투표지 분류기가 조작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않는 완전한 수개표를 강경하게 요구하고 있다. 해커가 무선으로 투표지 분류기를 조정해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하도록 조작한다는 시나리오도 있다. 그런데 이 투표지 분류기를 통제하는 노트북에는 무선 랜카드가 내장되어 있지 않다는 해명이 나왔다. 노트북에 달린 USB 포트를 이용하여 투표지 분류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있다. 그런데 이 투표지 분류기는 개표 전날에 모두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동작을 테스트한 다음에 잠금 장치로 잠그고 봉인까지 붙여서 개표소에 보관된다. 수많은 사람이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이 잠금을 열고 USB를 연결하여 해킹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일부 투표지 분류기가 오동작하여 투표지를 잘못 분류한 사례도 있었다. 결국 그 투표지 분류기는 개표 과정에서 사용을 중지했다. 우리는 수검표와 수개표로 투표지 분류기의 오동작을 보완할 기회가 충분히 있다. 나는 투표지 분류기의 사용을 찬성한다. 맹목적인 불신 때문에 개표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개표 사무원들이 더 많은 작업을 하는 것은 반대한다. 19번.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대만식으로 투표하고 개표하자고 주장한다. 투표소가 곧 개표소가 되고 투표함을 옮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작 역시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방식을 실행하면 사전투표 제도를 없애야 하고 완전한 수개표를 해야 한다. 대만식 투표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당일 투표소가 대략 15,000개가 있다고 하니 개표 사무원을 운용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3,500만 명이 투표하고 15,000개 투표소로 나누면 투표소 하나마다 2,333표가 된다. 5명이 개표 작업을 맡으면 각자 500표 정도를 분류하고 수를 세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심사 집계를 해야 하고 다시 확인하는 위원이 필요하다.
그런 다음에 득표수를 확정하고 발표해야 하는데 지역 선관위원장이 이 작업을 할 수가 없다. 선거구마다 수십 수백 개의 투표소가 있으니 말이다. 분류하기 애매한 표들은 또 누가 판정할 것인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합의하에 참을 만하다. 그러나 사전투표를 없애게 되면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선거인들은 불만을 가질 것이다. 나는 대만식 투표를 실행하는 것은 좋으나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것은 반대한다. 그래서 결국 대만식 투표를 반대한다. 20번. 2023년 연말 기준으로 선관위 직원의 수는 2,977명이었다. 이 직원들이 전국에 226개 시, 군, 구에 나누어져 있다. 지역 선관위에 근무하는 직원은 아마도 10여 명 정도일 것이다. 이 10여 명으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고 하면 투표소를 꾸미는 일조차 버거울 것이다. 사전투표소도 마련해야 하고 당일 투표소도 준비해야 한다. 10여 명으로는 사전투표소도 모두 배정되기 어렵고 당일 투표소는 더더욱 배정될 수가 없다. 그러니 선관위 직원이 부정선거의 주범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다. 또 이들은 공무원으로서 어느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 아무도 압력을 가할 수도 없다. 그 반대로 부정선거를 저지르다가 걸리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연금까지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니 선관위 직원들은 부정선거를 저지를 동기가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선거와 투표 과정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설명하면 충분할 것 같다. 몇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해명이 충분히 되었을 거라고 생각한다.